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준비해야 하고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황 감독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이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선홍 감독이 일단 임시사령탑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황 감독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마침 이제 이번 전력강화위원회 새로 선임됐고 회의에 네네. 참여했던 한 전력강화위원과 좀 취재를 하면서 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사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뭐 언제 누구는 뭐 박항서가 1순위였다, 또 뭐 황선홍이 이미 내정됐었다. 이런 정확히 취재하신 것 같아요. 얘기들이 네.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정확히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전력강화위원회가 총 3번 열렸습니다. 21일 1차 열렸고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런 좀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지난주 토요일 2차 회의 때 이제 후보군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총 3명의 후보가 거론됐는데 황선홍 감독, 그리고 베트남을 이끌었던 또 박항서 감독, 또 그리고 K리그에서 울산을 이끌었었던 김도훈 감독, 네. 총 3명의 후보군으로 이제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1순위로 황선홍 감독을 이제 선택했다고 이제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토요일 회의를 마치고 황선홍 감독에게 연락을 했고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이 최종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월요일 3차 회의 때 이제 황선홍 감독의 내정을 발표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 위기 수습 중책 맡았는데 이준희 기자가 보기에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지금 벌써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황선홍 감독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도 사실 이 축구협회의 선택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굳이 황선홍 감독에게 이렇게 좀 무거운 중책을 맡겼어야 하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처음에는 임시감독 말고 정식 감독을 아예 선임하려고 했거든요. 3월 달부터. 근데 좀 팬들의 비판이 좀 거셌어요. 뭐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감독을 빼가는 것이 맞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현재 소속팀이 없는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결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게 황선홍 감독은 또 이미 올림픽 팀이라는 팀을 맡고 있는 맡고 감독이기 있죠. 때문에 네. 황선홍 감독도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후보군이 뭐 마땅치 않은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또 그래도 축구협회 소속인 황선홍 감독을 선택하는 게 좀 부담이 가장 적지 않은 선택지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지금 3월 달에 태국전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올림픽 최종 예선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군요. 이 올림픽 예선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조에 중국, 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아랍에미리트까지 한 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최종 예선에서 3위 안에 들어야만 이제 우리나라가 파리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올림픽 예선이 만만치 않은데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사실 일본에 3대 0으로 지면서 8강에 탈락했었어요. 그 당시 네네. 감독도 황선홍 감독이었고요. 그만큼 이 대회가 아시아 대회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지금 3월 달에 대표팀까지 관리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올림픽 예선까지 치르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선수 시절 특급 골잡이였어요. A매치 50골, 50골, 1위 차범근 58골, 3위 손흥민이 44골입니다. 손흥민보다 6골 앞서 있어요. 특히 제 기억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그 면도날 같은 왼발 터닝슛, 그건 이제 팬들 뇌리에 많이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선수 황선홍이고, 감독으로서의 황선홍 장단점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어제 이거 예전 그림을 좀 확인했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선수 은퇴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제 꿈은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을 나가는 거다. 즉 A 대표팀 감독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내비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최종 정식 감독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사실 프로팀에서는 성공을 한 감독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면서 뭐 FA컵 우승도 했고요. 리그 우승도 했고요. 근데 사실상 그 이후로는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네. 그 후에 뭐 FC 서울도 맡았지만 뭐 우승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좋지 않았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K리그 2부 리그 대전 하나를 이끌면서 그때도 근데 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중도에 또 경질이 되기도 했고요. 네. 물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좀 뭐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뭐 전력을 다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대회라 네네. 이걸로 황선홍 감독의 지도력을 뭐 평가하기는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또 아쉽게 지적되는 점 중에 하나가 좀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좀 프로 감독 시절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 박주영 건 있었나요? 네, 박주영 선수와도 좀 부딪히면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죠. 박주영 선수를 자주 기용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외국인 선수들을 또 잘 기용하지 않으면서 불화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본인도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이런 자신의 단점을 본인도 좀 인지하고 이제 좀 선수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겠다 하면서 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어린 선수들과 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문제점은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용 문제 하셨는데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박지성 선수는 골을 넣고 가서 히딩크한테 안기고 여기 황선홍 선수는 골을 넣고 박항서 코치한테 안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기용이 안 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제 기용 문제입니다. 이번 질문은 가장 지금 관심사가 이강인 발탁할지 여부예요. 황 감독이 이강인을 뽑을까요? 네, 사실 황선홍 감독이 뭐 전술 못지않게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지금 뭐 손흥민은 뭐 당연히 발탁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문제죠. 네. 이게 사실 뽑아도 논란, 안 뽑아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이제 본인의 그 SNS 계정에 또 좀 미묘한 문구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하나 된 팀, 하나 된 목표, 또 다른 시작. 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원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원팀을 조금 강조하는 거죠. 예. 근데 황선홍 감독이 만약에 이강인을 뽑는다면 사실 태국전의 모든 초점은 또 손흥민 이강인에게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황선홍 감독이 지금 A 대표팀도 처음 맞는데 또 그런 미디어들의 관심이 그런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되는 게 본인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게 잘 팀워크가 돼가지고 잘 풀리면 좋은데 팀워크가 또 안 되면 그죠?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화해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그 미묘한 갈등이 또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그라운드에서도 충분히 표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지금 태국 2연전에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강인이라는 스타를 또 쉽게 외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황선홍 감독이 좀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축구협회는 정식 감독은 5월에 선임할 예정입니다. 황선홍 감독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어제 취재해본 결과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이제는 좀 국내 감독이 A대표팀 사령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히딩크 감독 이후로 거의 뭐 임시 사령탑을 제외하고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외국인 감독이 A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랬네요. 네, 이제 본인들이 국내 감독들도 좀 이제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뭐 허정무 뭐 이런 분들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그 이후로 뭐 신태용 감독도 신태용 있었고 감독 있었나요? 홍명보 감독도 임시 감독으로 맡았었죠. 근데 네네. 그때만 해도 다 이제 소방수 역할로 투입돼서 좀 긴 호흡으로 대표팀을 이끈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 대표팀도 한국 국내 지도자가 이끄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나오는 게 뭐 홍명보 감독도 거론되고 있고 네네. 당연히 뭐 황선홍 감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큰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 게 본인도 A 대표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지도자들의 목표는 당연히 A 대표팀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이번 태국 2연전을 잘 마무리하고 올림픽도 최종 예선을 통과해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끌어낸다면 당연히 이제 A 대표팀 후보로 급부상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반대로 말하면 이 태국 2연전을 좀 2연전 결과가 좋지 않고
또 만약에 올림픽 예선도 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황선홍 감독의 사령탑 인생도 좀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에게는 정말 이번 2달 사이에 본인의 운명이 좀 좌우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명의 시간들이네요.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질 과정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축구협회 행정력이 실종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축구협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실 임시 사령탑 문제도 사실 황선홍 감독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축구협회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황선홍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에만 집중하기도 지금 벅찬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축구협회 고위 수뇌부들이 제의를 하면 황 감독은 다 축구계 선후배인데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본인도 내심 또 욕심도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축구협회가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좀 황선홍 감독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다면 가장 깔끔한 선택이었을 텐데 사실 황선홍 감독에게 모든 지금 부담을 떠넘긴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너가 이 사태를 좀 해결해 줘라.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그렇군요.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은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감독 네. 최종 선택도. 근데 그 이사회 수장이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책임 권한이 없는 정혜성 위원장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이번 2연전 그리고 올림픽까지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이번에 진짜 정몽규 회장이 좀 결단해야 되지 않나. 사실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큰 한국 축구의 손실이거든요. 네. 지금 벌써 9회 연속 올림픽 진출하고 있고 월드컵 못지않게 올림픽도 중요하죠. 예. 네. 특히 또 뭐 한국 선수들에게는 뭐 병역 혜택까지 걸려 있고 올림픽 무대가 지금은 또 월드컵 다음으로 지금 좀 주목받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건 한국 축구에 정말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황 감독에게 모든 짐을 지운 것 자체가 축구협회의 좀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